이어서 특징 섹션을 작업해 봅니다.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제품의 특징을 4개의 배너로 작업을 해서 가로 정렬 랩 버튼을 활성화를 하여 정렬을 했습니다. 유지력 섹션을 컨트롤 D 복제를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특징으로 바꿔주고 일단 상하단 여백은 150으로 맞춰줍니다. 배경 색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컬러 칩을 선택, 라이브러리에서 강조 컬러를 가지고 옵니다. 강조 컬러를 가지고 오고 타이틀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텍스트 색상은 흰색, 텍스트 크기는 65로 수정을 해주고 아이콘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와서 타이틀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붙여 넣어줍니다. 채우기에서 아이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방향 키를 사용을 해서 레이어 위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설명 문장도 수정을 하고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완벽한 텀블러를 선택을 하고 두께를 좀 두껍게 조절해줍니다. 세미볼드로 넣어주고 다음으로 배너를 만들어줍니다. 인포그래픽에서 빨간색 배너를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인포그래픽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인포그래픽 레이어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줍니다. 원 배너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안에 텍스트는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삭제를 하고 이 원 배너에 사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에서 색상을 선택,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자르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를 적당하게 늘려줍니다. 넣어주고 텍스트를 입력해줍니다. 먼저 제목이 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 크기는 36, 행간은 130%, 자간은 마이너스 2%로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맞춰줍니다. 두께는 세미볼드를 선택을 하고 라운드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제목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원을 다중 선택을 해서 Shift A 묶어줍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레이어 이름을 1이라고 해주고 원배너의 레이어도 원배너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특징 배너를 가로 크기는 365로 고정시켜줍니다. 세로는 허그로 설정을 하고 채우기로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흰색으로 넣어주고 모서리 반경은 30으로 넣어주겠습니다. 30으로 넣어주고 상하 패딩은 50, 좌우 패딩은 20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요소들 간의 간격은 34로 넣어주겠습니다. 원 배너도 선택을 해서 원의 크기도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250으로 키워주고 제목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채우기 색상을 넣어줍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강조 컬러로 선택을 하고 크기 조정에서 가로 크기는 컨테이너 채우기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모서리 반경으로 가서 30으로 넣어줍니다. 30으로 넣어주고 상단과 하단의 패딩을 약간만 주겠습니다. 5 정도로 넣어주고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 문구를 넣어줍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는 35, 두께도 조절해줍니다. 레귤러 정도로 넣어주고 가로 크기는 마찬가지로 허그에서 채우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렬은 왼쪽 정렬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줍니다. 이 제목과 설명 문구의 간격을 조금 줄이고자 설명 문구와 제목을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레이어 이름은 텍스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은 2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배너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 1번 배너를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고 리스트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꿔줍니다. 리스트로 바꿔주고 레이어를 펼쳐서 배너를 3개 더 복제를 해줍니다. 4개까지 복제를 해주었고 리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가로 크기는 이번에는 750으로 고정시켜줍니다. 750으로 고정시켜주고 랩 버튼을 활성화를 해서 프레임을 넘치는 디자인 요소는 밑으로 떨어뜨려서 정렬시켜줍니다. 그리고 간격은 20으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20으로 조정을 해주고 원본에 보면은 끝에 모이는 점은 뾰족하게 설정을 해두어서 모서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첫 번째 배너를 클릭을 하고
모서리를 바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측 상단 모서리를 바꿔줍니다. 마지막은 좌측 상단 모서리를 0으로 주면 안쪽에 모이는 모서리는 뾰족하게 좀 모서리를 꾸며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바꾸고 텍스트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바꾸고 텍스트도 바꿔줍니다. 텍스트를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꾸려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글씨체에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서 대문자, 소문자에서 대문자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는 삭제를 해주고 이때 상단과 하단 여백이 150으로 넣었지만 상단이 좀 더 넓어 보여서 상단 여백은 13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130으로 줄여줬고 프레임에 이미지를 넣을 때의 장점은 모서리 반경을 자유롭게 줘서 네모로도 만들 수 있고 살짝 공유를 줄여줘서 라운드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으로 만들어주고 특징 부분도 이렇게 완료를 해보았습니다.